네, 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무더위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 건강 잃지 않으시고 무더위 다 지나갈 때까지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DBMS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AI 시대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AI 시대를 대비하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이 DBMS 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특정 벤더의 종속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과 담당자분들께서 고민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제적인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행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 이런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수행했을 때 정말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 맞아?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소요되지? 또 정작 전환했을 때 얼마나 운영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실제적인 고민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치맨 웨비나에서는 실제적인 AI 시대의 이 DBMS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 오늘 이치맨 웨비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젠트의 이용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젠트에서 엑스퍼DB 프리세일즈와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이용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젠트의 김은수 책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젠트에서 프리세일즈 맡고 있는 김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은 한 1년 만인가요? 네, 1년 오랜만에 왔는데 네. 여전히 편안하게 잘 받아주셔서. 안 늙으셨습니다. 그럴 리가. 김은수 책임님은 처음이시죠? 네, 스튜디오. 저는 여기가 라이브도 처음입니다. 처음이시고. 네, 라이브도 좀 떨리시겠지만, 네, 리허설 할 때 보면 너무 잘하셔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떻습니까? 저희 서두에도 이제 AI 시대 이 데이터에 대한 네. DBMS에 관련된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전보다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용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DBMS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들 많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일단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고 관리하는 수단에 그쳤었는데 최근에는 AI 플랫폼이라든지 레이크하우스로의 확대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 자체보다도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플랫폼의 그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용도 활용이지만 비용적인 걱정도 많이 있으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비용도 기존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네. 저희 오늘 주제도 그렇잖아요. 기존에 그 상용 DB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전환하는 관점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오늘 주제는 그 전환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인젠트가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오늘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채희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기업들 담당자분들 많이 만나보시고 또 QA라든지 실제 수행 사업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실제로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도 많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아, 네, 그럼요. 그럼 마이그레이션 방법론도 사실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전환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부터가 사실 저희들한테 좀 허들린 부분들이 네. 있어서. 마음이 많이 닫혀 있던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열린 마음으로. 두렵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오픈소스 전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을 좀 열고, 그죠? 네. 좀 여유롭게, 좀 널린 마음으로, 오늘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잘 말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침에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오른쪽 댓글창 보이시죠? 여러분들 의견과 또 질문도 올려주시면 온라인으로 답변 주시는 분들 저희 대기하고 있고요.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질문들 저희가 선택해서 웨비나 후반부에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웨비나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DBMS 시장 동향을 조금 많이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조금 한 번 더 짚어보면은 탈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전환 같은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또 AI 플랫폼으로 확장 같은 부분들 때문에 포스트레스QL이라는 그 오픈 소스 DB가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 최근에 네. 저 DB가 왜 이렇게까지 붐업이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요 세션에서 잠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네. 이후에는 이제 포스트레스QL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엑스포DB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AI 시대에 PostgreSQL이 좀 부각이 되는 거야 사실이죠? 어떤 네, 장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많이 운영하시던 포스트레스QL 기반의 DB에다가 AI형의 이제 데이터 확장 같은 이런 부분, 피지 벡터 같은 걸 이용해서 벡터 DB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 DB와 AI DB를 같은 기술을 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로 많이 구축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축할 때 좀 더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DB 가 올해 딱 10년 차 맞이했어요. 10년 차 공식적으로 릴리즈하고 10년 차 맞이하고 조금 더 인젠트의 지났는데, DBMS 엑스포DB. 네네. 네. 엑스포DB. 이제 모르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조금 지금 같아서는 조금 네. 더 많이 많이 공유가 되면 더 알려야 좋을 것 되니까? 같은데 네. 네. 최근에 어쨌든 많이 알아봐 네. 먼저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벌써 계시고요. 10년 됐나요? 네, 10년 시작이 됐고요. 언제부터 하셨죠? 공식적으로는 2016년에 첫 릴리즈를 네.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시장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제품화를 위한 기술 내재화 이런 시간들이 조금 많이 필요했고요. 초반에는 어쨌든 국내에서 오픈 소스에 대해서 많이 인지도가 많이 확산되기 전이라서 이 시장을 조금 다지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리고 2020년 정도 접어들면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조금 그 엔터프라이즈 영역에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업무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들이 많이 배포되면서 네. 좀 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또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은수 책임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코어 개발팀을 새롭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코어 개발팀이요? 네, 네. 저기 25년도부터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팀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네. PG의 코어 엔진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컨트리뷰터 분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신규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국내 일부 개발자 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글로벌 팀이랑 같이 리모트 형태로 구성해서 지금 이렇게 코어 개발팀을 구성했습니다. 코어 개발팀이 있으면 어떤 게 좀 더, 고객 사이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측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코어 개발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오라클 호환성이라든지 PG 커뮤니티 그 외적인 다른 기능들을 함께 넣어서 엑스포DB 말고 그 외의 라인업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PG 커뮤니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서 뭐 다른 기능들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PG 커뮤니티만의 한계가 조금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따로 이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PG 커뮤니티 말고 포크DB를 제공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DBMS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핸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코어 개발팀을 운영함으로써 그런 부분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엑스포DB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PG 커뮤니티, 현재는 PG 커뮤니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운영 시스템에서 필요한 모니터링, 이중화, 백업 복구,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까지 하나의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포DB를 하면 전반적인 그 포스트그레일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과 또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네네. 또 전문가한테 기술 지원 받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오픈 소스 DBMS의 항상 고민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지원 어디까지 네.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도 XDB가 확실하게 좀 개런티를 해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덧붙이면 네. 사전에 이제 아까 연역 자료에 보시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기에 어떤 시장의 분석이나 니즈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본 결과로는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특히나 오픈소스 DB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운영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이 많이 배포가 안 돼서 네. 실제 필드에서 많이 쓰기 어려워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툴 가지고 다 지원하자. DBMS와 함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인젠트 원벤더에서 다 지원받으니까, 뭐 운영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플랫폼화를 진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보니까 또 많은 레퍼런스들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국내의 어떤 구체적이고, 네. 굉장히 또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계속 쌓여 있을 때 실제 네. 고객들이 어떤 마이그레이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사님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경험 구축 사례 중에 이기종 DB를 전환한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라기보다는 한 70% 이상이 이종 네. DB로부터 전환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환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단계별로 그 상세한 그 액티비티들이 있잖아요. 네.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전환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뭐 시스템 분석부터 그 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전환 방안 수립, 그리고 뭐 파일럿 전환하는 환경 구성, 이 안에서 이제 실제로 전환 데이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그런 수행까지 이 안에서 하고요. 네. 전환한 뒤에는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성능 최적화인데 그런 것도 저희 인력으로 다 지원하고 안정화까지 넘어가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DBMS 전환 여정의 과정들은 저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저렇게? 네네, 일반적으로 저런 흐름으로 가는데 사실은 저렇게 정형화되어 있고 저희가 경험이 많다고 해도 실제 고객사에서 느끼는 체감하시는 이런 어려움들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저희도 10년 정도 저런 어려움을 저희가 직접 직면했던 것들이고, 네. 가령 이제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도 연동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데 담당자는 갑자기 바뀌어서 분석하기가 어려워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기술에 너무 만족하고 다른 걸 배우고 싶지가 않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 아까 서두에 김은수 책임께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런 부분들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 비교적 쉽게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환에 네. 대해서. 그래서 저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저거 그래서 참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미 쉽지는 않죠. 어떤 툴과 특히나 DBMS 영역은 한번 익숙해지면 이거를 새로 어떤 DBMS 전환한다? 네. 만만치 않은 작업이잖아요, 네. 진짜. 저희도 고객 미팅을 하면은 나 퇴사하기 전까지는 못 바꾸지. 이런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든 저런 부분은 퇴사하세요. 어쨌든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니까 네. 저런 거는 그래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어떤 지원 방안이 있으면 괜찮을 것 네. 같고, 실제로 어려운 거는 정말 그 데이터를 보시는 파란 부분으로 표기된 데이터를 옮기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바꾸는 것들, 이거는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데이터가 그렇죠. 바뀌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그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저런 부분은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저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세션들이 저런 걸 인젠트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태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가짐, 일단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마음가짐을 예전 거 그냥 써도 크게 문제 없었던 시절이 꽤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막 그렇게 자기의 어떤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고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예전의 어떤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온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네. 이제는 그런 마인드도 조금 슬슬 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맞습니다. 네. 뭐 비용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IT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면서 트렌드도 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지쳐야 되겠다. 네, 그렇죠. 퇴물 취급받는 거 아닌가? 도태되겠다 이런 네. 것들. 그런 걸 자꾸 강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싫어하실래나? 거는, 네, 저희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현상, 분위기가 네.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맞아요. IT 인프라 아까 서두에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그 약간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오지 않으면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는 약간 그 시장에서 많이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AI를 활용한 뭔가를 계속 서비스라든지 네.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니즈를 확인해야 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DBMS가 사실 버틀렉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뭐 서비스를 새로운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게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코어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용 DB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오픈소스는 굉장히 유연하고 신기술을 굉장히 네. 빠르게 도입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혁신적인 뭔가 네. 아키텍처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네.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DBMS 전환에 관련된 어려운 제너럴한 이야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특별히 또 관련돼서 오늘 이제 어떤 주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오라클 DBMS를 쓰시는 고객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라클 DBMS 전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고민과 또 어려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오늘 본론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 질문들을 몇 가지 봤었는데 네. 여유가 있으신데요? 제가 또 오늘 질문까지 보시고. 질문을 몇 번 봤었는데 네, 네. 이제 대부분의 질문들의 답변을 오늘 본론에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이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부분은 이제 이삿짐 나르는 거와 같이 일정한 툴이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관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엑스퍼DB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기본 기능을 가지고 1대1로 뭐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솔루션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렇게 1대1로 정형화되어 있는 툴이나 로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로직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작의 유무가 아니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실제로 이 DBMS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고민하시는 담당자분들도 이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쪽 부분에 대한 중요성, 혹은 어려움을 다 공감은 하시나요? 네, 그럼요. 이제 물론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저희 인덴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벤더사에서는 저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부분만 영역을 이제 담당하시고 네. 그 이후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사나 고객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이제 감을 못 잡는 고객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어느 정도 정형화된 어떤 툴과 방식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면 저 애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만든 회사마다 도메인마다 사용하는 담당자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어려워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네. 방법도 사실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 이제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뭐 안시 표준으로 갈 것인가. 혹은 SQL을 최소한으로 변환하고 네. 호환성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가이드 드릴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이 그만큼 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R&R 측면에서 어디가 조금 더 주체가 돼서 좀 더 가이드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 부분을 예를 들면 담당자나 회사나 개발사에 다 맡긴다고 하면 이건 또 추가적인 비용이거나 또 다른 관리 포인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마이그레이션 전략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또 허들이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설계하고 개발한 그 주체가 수정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보통 저런 사업, 그 DB 전환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SI 개발사라든지 아니면 내부 개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담당하는데 그렇게 이제 맡겨두기만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엄청 반대하겠지. 네,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인 접근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우리 실제 뭐 DB 벤더의 역할은 아니지만 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의 관점을 네, 설명을 벌써 드릴 수 믿음이 가네요. 네. 이렇게 신경 써준다라는 게 같이 관심하고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쉬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엑스퍼DB의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고 네. 솔루션 부분, TDM 솔루션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른 선택 기준은 이제 모델 변경의 유무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오라클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테이블 그대로 데이터가 그대로 1대1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엑스퍼DB 마이그레이션 툴로 DDL 자동화라든지 데이터 자동화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정합성 검증까지도 그냥 엑스퍼DB에 있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이제 DB가 바뀌게 되면 요즘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해서 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선택적으로 복제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로 저희가 이제 모델이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변경되는 모델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엑스퍼DB TDM이라는 솔루션으로 이제 컬럼 매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변경되어도 이제 이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보안적인 측면들도 또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로 또 이렇게 포인트 있으시네요, 또 그죠? 네, 저 TDM이라는 솔루션을 작년에 했던 그 솔루션인데, 네, 저 툴 자체가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전환이나 이렇게 할 때, 뭐 모놀리식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을, 구조를 MSA 형태로 많이 쪼개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를 옮길 때 서로 이제 매핑을 해줘서 다른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델 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매핑이 가능한 저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 툴을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뭐 데이터나 오브젝트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저런 어떤 그 툴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TDM이라는 어떤 솔루션 통해서 충분히 관련된 매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네,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안시 SQL을 최소한으로 변환하고 오라클 호환성을 사용할 것인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안시 SQL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이 안시 SQL이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벤더사 락인 효과가 있다는 점인데 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그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SQL 문법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DB에 대한 종속성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이렇게 표준을 사용하게 되면 그 종속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DB로 가는지에 구애받지 않고 이 선택성이 굉장히 유연할 뿐만 아니라 전환 이후에 유지보수성 부분에서도 굉장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안시 SQL 쪽을 또 권장드리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나 어떤 장점은 완전히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예전에 이미 다른 어떤 종속적인 펑션들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저거 언제 저렇게 다 안시 표준으로 바꾸지?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일단 안스퀘어 쪽으로 갔을 때의 향후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저 방향이 맞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 방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안시 표준 준수 부분이 있고, 이 안시 표준을 이제 내부의 프로젝트 수행하실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뭐 프로젝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요렇게 따라서 이제 자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SQL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 네. 혹은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을 하셔도 되고, 오케이. 혹은 뭐 유료 변환 툴이라든지 외주 인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SQL을 변환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연간 이런 오라클 때문에 이런 전환 프로젝트를 하면서 비즈니스가 무조건 이렇게 모든 게 다 좋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어떤 특정 고객이 원하는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간혹 안시 SQL이 좋은 건 알겠지만 네. 특정 오라클 호환성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더 크다면 네. 안시를 조금만 바꾸고 오라클 호환성을 조금만 쓰더라도 오라클 호환성을 쓰고 싶다 네. 하는 니즈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실제 그런 리퀘어먼트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라클 호환성을 그때 처음 개발을 시작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코어 개발팀에서도 이런 오라클 호환성 기능들을 계속해서 포크DB에 얹어서 제공하려고 이제 제3의 선택지를 어떻게 보면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 오라클 호환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많은 고객들의 니즈 사항들을 계속 취합하고 또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오라클의 펑션들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 더 유효하고 네. 그들의 입장에서도 고객의 입장에서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법론을 개발을 계속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지금 보시고 있는 안시 표준과 또 오라클 컴패빌리티, 호환성이라고 하는 측면 두 가지를 같이 다 고민을 또 해야 되고, 일단 우선적으로는 안시 표준으로 가는 게 레코멘드 사항이고, 네. 고객의 어떤 리퀘어먼트 상황에 따라서 오라클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도 인젠트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안시 표준으로 바꾸는 방법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리는데, 첫 네. 번째는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이고요. 저거 이게 바로 좋지.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덜 바꾸는 방법이 이제 오라클 호환성을 제공하는 건데, 네. 이 장표는 이제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좋습니다. 네. 요즘에 뭐 AI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띄워놓고 네. 쿼리 여기다 놓고 뭐 결과 저쪽에다 놓고 또 분석하면은 결과는 거의 대부분 잘 바뀌거든요. 뭐 네. 그런 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라클 일반적인 오라클 SQL 구문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툴이고요. 그 뒤에 이제 UDF, PLSQL 프로시저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된 언어로 작성된 이런 거 객체까지도 저 툴을 통해서 변환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 저기 XML로 표기된 부분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에 XML에 이제 쿼리들을 많이 넣고 수행하시는데, 네. 그것들은 사실은 툴로 변환하는 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쿼리를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바인드 변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네. 비로소 정확하게 변환이 되는데, 저런 XML 그 파일까지도 그 자체로 그냥 받아서 저희 툴에서 변환을 하면 한 80%에서 90%까지는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네. 주의해야 될 건 저 전환율이 기본적으로 저 툴을 사용해서 변환을 했을 때 결과가 수행이 되는 수준으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밸리데이션 네. 체크는 좀 별도의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변환율이 저렇게 많이 높게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네. 전환 공수를 그만큼 많이 줄여줄 그럼요. 수 있다. 그럼요. 네, 라는 부분이라서 의미가 그러니까 있고요. 어떤 전체적인 비용이라든지 리소스 투여를 봤을 때, 네. 저 정도는 예상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네,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저 정도는 자동화로 안시 표준으로 변환이 그냥 되는구나. 이러면 훨씬 더 안심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네. 있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변환된 결과들이 거의 80% 정도는 완전한 변환이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는 형태로
까지 변환이 되고 할만하네요. 많이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툴은 이제 뒤에 뭐 여러 가지 스크린샷이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사실 그 고객사나 개발 담당자마다 약간 성향이 달라서 네. 부분을 약간 다르게 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외 처리들이 저희 툴을 이제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은 계속 개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죠. 고도화된 채로 나중에는 더 높은 그 전환율로 배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비율은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네네. 네. 점점 더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거는 뭐 퀵 컨버트라는 화면인데 네. 보통 그 구글에서 번역 페이지 있잖아요. 네. 그 왼쪽에 뭐 영문을 넣으면 오른쪽으로 한글이 번역돼서 나오는 뭐 그런 형태로 왼쪽에 오라클 쿼리를 넣으면 이 전체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그래도 네. 네, 왼쪽에 오라클 쿼리를 넣으면 오른쪽에 포스트레스퀘어 쿼리로 완전히 변환돼서 나오는 네, 이런 네, 결과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바로 실행하게 되면 네, 변환이 완료된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건별로 변환을 하는 화면도 바로 변환이 네, 되네요. 네, 그죠? 바로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쿼리가 사실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바꾸기 위해서는 뭐 정형화된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쿼리들을 다 넣어놓고 배치 형태로 네. 한 번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 뭐 XML 파일 뭐 25개, 뭐 프로시저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제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를 다 한 번에 바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네, 배치 변환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원천은 109개를 대상으로 전환했는데 109개 전부 다 변환이 됐다. 이런 결과 리포트까지 제공을 하고 어느 정도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네네. 비율 이런 거 결과도 리포트 형태로. 네네. 만약에 여기서 전환이 네. 안 되고 오류가 발생한 쿼리가 있다라고 하면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체크가 가능해요. 어떤 구문에서 오류가 났는지 중요하죠. 네, 체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조금 더 고도화하는데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환이 잘 안 된 부분들에 대서도 또 이제 리파이먼트 그쵸. 받으시면 네, 그걸 네.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신단 말씀이세요? 네, 계속 보내주시면 계속 고도화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활용 고객 만족을 굉장히 주안점을 많이 주셨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될 때까지. 끝까지죠. 이 부분은 이제 전환한 쿼리에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부분이고 이 네. 쿼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가 아니면은 뭐 정상적인 값을 리턴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까지 네,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동화된 네. 그 변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기본적으로 안시 스퀘어 표준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이제는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라클의 어떤 펑션들을 그대로 좀 쓰고 싶다. 네. 라고 하시는 그런 니즈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커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잠깐 김무수 책임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네. 오라클 호환성이라는 거를 슬라이드로 한번 제공하거든요. 네. 이거는 김책임님께서 아니면 이사님께서? 네, 제가 앞부분 잠깐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호환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오라클에서 쓰는 언어들이죠. 그 구문들을 저희 엑스퍼디비에서 똑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오라클의 SQL 구문이 있을 거고 펑션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똑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러니까 변경 없이? 변경을 없이 쓸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게 100% 전환은 안 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요한 뭐 펑션들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 기본적으로 뭐 SQL 신텍스 구문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시저라든지 데이터 타입도 서로 다른데 그 타입도 그대로 쓸 수 있게 지원하고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오라클 호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런티하는 영역들을 사전에 협의해서 네. 이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다. 네. 이런 게 협의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 네. 협의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라클 호환성 기능을 DB에 내장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오라클 펑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엑스포DB가 오라클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한계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명확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개발이나
엔진에 대한 안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맞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맞아요. 잡는 부분을 저희가 네. 굉장히 지금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말 그대로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네, 고려가 돼야 고려가 되는 거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네, 진정 맞습니다. 호환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성능보다 오라클 호환성에 제공하고 있는 그 기능의 가치가 더 높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은 오라클 호환성을 사용을 하셨을 때 그만한 또 만족감을 가지실 수 있고 네네네. 아니면 뭐 저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개발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거나 네. 아니면 뭐 오라클의 숙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 익숙해져 있는 것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네. 경우에는 이런 오라클 저런 분들은 호환성을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안시로 다 바꾸는 거는 이제 아. 그 맞지만 네. 특정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쿼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맞아요, 조금 더 맞아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젠 사실 이제 쿼리도 쿼리 구문을 직접 치기보다는 그냥 AI한테 묻지 않나요? 그러니까 쿼리 구문에 대해서 익숙한 게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 네, 일단 쿼리 구문을 정확하게 개발하려면 그 업무에 들어간 로직들, 비즈니스 업무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다 AI한테 맡길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환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줘라는 부분을 많이 활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맡기긴 아직은 어렵고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슬라이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안정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명확한 가이드를 저희가 먼저 제시를 그래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이드 네. 안에서 사용을 했었을 때 저희가 보장할 수 있고 네. 또 고객 입장에서도 모든 오라클처럼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분명히 지원이 안 되는 쿼리들에 대해서는 뭐 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불만이 또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안 다음에 도입을 검토하시는 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권장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펑션은 오라클 호환성으로 했을 때 충분히 개런티가 되더라. 이런 게 아마 계속 노하우라든지 그런 레퍼런스라든지 네. 그런 게 계속 쌓일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 오라클 호환성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기능 항목으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범위와 시장에서 이제 실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항목의 범위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 가급적이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맞춰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뭐 그 도입시 고려사항 이런 부분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우선은 기능적으로 안정적인지를 먼저 검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기능을 정확하게 배포할 수 있게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앞에서 이제 SQL 변환 툴처럼 마찬가지로 오라클 호환성도 니즈를 계속 주시면 이미 저희가 어느 리스트업 된 건 있어요. 네.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펑션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개발은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화로. 요거는 자동화라기보다는 요거는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죠. 쿼리를 네. 안 바꾸고 그냥 쓰시는 기능이에요. 네. 근데 그거의 범위를 더 넓게 가져가고 정확하게 가져가기 네. 위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오늘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선택과 크게 관련 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그레이션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그 외에 그걸 수행해야 하는 인력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의 이제 비즈니스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뭐 내부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인젠트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런 파트너분들이 또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인젠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변환 툴이라든지 인력 기반 파트너를 통해서 수행을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문 인력 기반의 파트너분들 또 파트너분들도 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겠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만약에 내부에 이런 전환을 툴을 사용해 보시고 직접 변환을 하실 이런 내부 인력이 있는 부분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직접 가이드도 제공을 해드리고 교육 지원도 해드리는 이런 네네.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리소스를 어떻게 할당하고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니티가 다 생각이 있으시군요. 기존에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옮기려면 데이터도 옮기고 애플리케이션 바꿔야 재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벤더들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여기 보시는 이 장표처럼 약간 소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뭐 파트너가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저희는 가이드를 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뭐 이 정도로 지원했다라고 하면 요번에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툴도 개발해서 제공해드리고 그러네요. 네, 호환성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사업 방향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솔루션만 제공해가지고는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을 전환하는데,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아무래도 담당자의 허들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조금 더 편하게 네. 좀 더 쉬운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네, 네. 이런 리소스적인 부분들, 파트너 지원과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시게 된 것 같네요. 네, 네. 아까 그 마인드의 변화가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여기 교육에 네. 정신교육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거 참아 못하고요. 저희가 뭔가 툴 지원 같은 것들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또 실제 오라클 호환성이라는 측면까지 실제 전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다고 하면, 아까 어떤 그 전환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검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담당자 회사 차원에서 여하튼 이게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또 하나의 큰 허들일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 검증- 한번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검증이 사실은 전환보다도 검증이 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벤더에서 정말 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게 정말 그 업무의 흐름이라든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SQL 담당자만 알 수 네. 있는 플로우가 있죠. 네, SQL을 정확하게 바꾸더라도, 아니, 실행되게끔 바꾸더라도, 이 SQL이 가져오는 값이 맞냐 틀리냐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 개발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른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SQL을 저희가 추가로 수정해서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슬라이드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전환이랑 어플리케이션 전환에 대한 부분은 이 슬라이드에서 완료가 되고요. 네, 실제 네, 네. DBMS를 전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정말 더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능에 관한 거거든요. 성능, 네, 네. 그래서 성능에 대한 부분도 좋습니다. 장표로 준비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오라클 대비해서 BMT를 많이 합니다. 실제 고객사에서 많이 하다 보면, 그 실제 샘플 요거 전체 데이터를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좀 슬라이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샘플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 코트라라고 하는 그 공공기관에서 DW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수행한 거예요. 실제 결과인가요? 네, 실제 결과고 튜닝하기 전에 오라클과 동일한 스펙에서 수행한 결과고요. 네. 보시는 것 그 그래프 위에 나온 숫자는 실제 실행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내가 쿼리를 실행하고 답변을 받기까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튜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포스트그레스QL 엑스퍼DB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그러네요. 경우가 있어요. 요런 결과가 이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BMT 하는 여러 사이트에서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은 뭐 하드웨어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DB 코어 단의 성능도 어느 정도는 많이 그 오라클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DB 자체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올라간 그 플랫폼 상에서의 성능은 의심의 여지는 없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네. 기존에 이제 오라클 쿼리 같은 것들이 포스트그레스QL에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일한 로직을 갖고 실행되면 안 되고,
이게 PG 기반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더 봐야 돼요. 튜닝 네, 같은 네, 부분이 네,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성능을 더 잘 낼 수 있는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최근에 어떤 고객사에서는 오라클을 전환할 니즈가 있으셨는데 요건 중에 하나가 오라클 지금 시스템보다 성능 더 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저희가 BMP 하면서 실제로 성능을 훨씬 더 잘 내서 네. 이제 프로젝트 열심히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유사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툴이 또 있거든요. 그 네, 툴을 네. 기반으로 해서 튜닝 포인트도 잡고 저희 엔지니어들 역량을 통해서 튜닝 지원까지 한다. 이렇게 1년에 전환부터 성능 보장까지 네. 다 지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담당자만 알 수 있는 그런 플로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롤이 아무래도 훨씬 더 중요하고 네.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성능을 검증하는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저런 어떤 성능과 리ኳ이어먼트를 맞추기 위한 과정들을 과연 그러면 벤더 쪽에서는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일 거거든요. 네. 성능이 안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거기에 대한 패치원인데 거기까지도 지금 인젠트는 좀 커버하고 네,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DB가 실행되고 있는 그 플랫폼의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있고, 뭐 쿼리를 네. 최적화하거나 아니면 그 로직 설계를 최적화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뭐 그 시스템 튜닝부터 해서 네. 저희가 그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튜닝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툴을 담당자가 얼마만큼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또 우리 그 인젠티 락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기술의 낙인이 되는 기술의 락인. 네. 여기까지 이제 네. 튜닝 그 전반적인 뭐 전환이라든지 성능 보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알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그림이 좀 설명드렸고요. 그려지네요, 네, 확실히. 네. 전체적인 이 DBMS의 마이그레이션 전략, 꼭 오라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본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DBMS를 어떻게 좀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실제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림들이 확실히 좀 그려진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실제적인 수행은 어떻게 하고, 검증과 또 운영까지 이 전체적인 플로어가 있다면,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듣고, 야, 이거 한번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플랜을 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쉬운 판단이 아닐 거란 말이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지원하고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네, 인젠트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신경 안 쓰시나요? 아니요. 저희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환 네. 컨설팅 서비스라고 하는 디스커버리 네네네. 워크숍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고객분들께서 내가 그래서 바꿔야 되는 마음가짐은 이제 했는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뭐부터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잡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행 시스템을 먼저 진단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DB들 중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탈 오라클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보니까 사실 어떤 시스템은 오라클이 적합한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닌 그 시스템도 있다 네, 네, 보니까 네, 네. 이거를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걸러내는 중요하다, 작업들이 중요하다.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디스커버리 워크숍 그 서비스 안에 네. 현행 시스템을 진단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어떤 시스템은 전환하는 것이 좋고 이때 전환했었을 때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네. 비용을 전환하고 나서 이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전체적인 진단과 결과 리포트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서비스로 현재는 제공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무료로 한다고요? 컨설팅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리소스가 사실 컨설팅 받고 안 하면 어떻게 돼?
너무 슬프죠. 그렇긴 하지만 네. 저희가 여태껏 진행했던 이 디스커버리 워크숍에서 네. 진행한 고객분들 중에서 전환을 안 하신 고객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첫 스타트, 그러니까 저런 큰 그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했을 맞습니다. 때 효과가 있어? 과연? 이게 진짜 이 바꾸는 게 맞아? 네, 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 비용은 어떻게 되지? 이게 돌렸을 때 얼마나 우리한테 세이브가 되지? 뭐 등등에 대한 그림이 확실히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림을 안 잡으면 사실은 어프로브 받기도 어렵고 네,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그- 중요한 영역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 인력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채희님이 직접 가세요? 컨설팅? 저도 같이 가야죠. 아 그래요? 네, 김채희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 뭐 반응이 좋으신가요? 이런 컨설팅 이사님? 네.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아까 네. 그 마음을 먹기가 어려운데 마음 먹으신 분들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실제 가시적인 뭔가 지표를 통해서 제공하면 뭐 그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얼마나 걸려서 전환이 되겠다. 이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네. 수행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마음 먹고 맞아요. 이제 수행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사실 두려운 건 그거. 이게 그림이 안 그려졌을 때 두려운 거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네. 어디에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물론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그림이 좀 그려지면 훨씬 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뭐부터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시면 네. 신청하시면 그냥 저희가 다 진단해드리니까요. 네. 그런 보통 부분은- 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이런. 아까 그 공짜예요 하셨잖아요. 공짜 이게 너무 싸 보이잖아요. 무료. 서비스. 네. 무료 서비스. 저희가 네. 도와드리는 거고 네, 네. 2주간 저희가 진행하고요. 2주 실제 정도? 저희가 네. 활용하는 툴도 있고 전문 엔지니어들이라든지 분석가들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거든요. 네. 2주 동안 전반적인 이제 전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시스템들을 다 분석합니다. 네. 이 도메인별로 리퀘어먼트가 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약간 특성이 좀 있기는 해요. 음. 그래서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를 옮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네. 웬만한 그 기술 베이스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업무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금융이랑 뭐 고려해서 요거는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전반적인 컨설팅을 저희가 다 네. 분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믿음이 가네요. 그럼 굳이 안 바뀌셔도 되는데요. 자, 이사님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전환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보시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DB 벤더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사에서 어떤 그 탈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도입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으면 저희도 같은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하시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전환 부분은 사실상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서 고객분들이 오픈 소스로 바꾸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알았지만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벤더사에서 완전히 손을 넣게 되면 그것도 사실 막막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고 사실 뭐 저희 역할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투자해서 어플리케이션 툴도 만들어 보고 또 오라클 호환성 같은 것들도 포크DB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다른 벤더사들보다는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 고민하고 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벤더사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제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 오픈소스를 처음에 고려하실 때는 약간 중요도가 낮거나 아니면 업무 영역이 좀 좁은 부분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기존의 오라클을 쓰시다가 전환하려고 하면 이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전환 비용이 더 비싸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심각한 경우는 전환을 해야 돼 라는 것도 아예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갑자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바꾸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서 그렇죠. 아예 그냥 사업이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저희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가지 슬라이드죠? 네. 네. 벌써 다 끝났습니다. 아, 내용 오늘 너무 좋네요.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 DBMS 마이그레이션 관련돼서 좀 막연하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단계별로 어떤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허들이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과 또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뭐 담당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심하고 한번 고민해 볼까라고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인드 개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부터.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어떤 솔루션을 장점을 소개하기보다도 오늘 웨비나처럼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더 잘 해줄까 보다는 이 마이그레이션이 왜 필요하고 또 이 했을 때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거 다 실제로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실천 방법들이 있다라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웨비나를 하는 게 좀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그래서 앞쪽에 뭐 제품에 대한 부분은 짧게 갖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 어려움을 네. 해결해 주시는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오늘 네.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세션을 한 거는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아, 거의.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저희도 약간 의미 있었던 시간이 네. 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김책임 님이 나오시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 그럴까요? 네. 그래요? 아니, 이사님 지난번에 나왔을 때 훨씬 말씀 잘 하시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노하우가 좀 쌓였어요. 자, 오늘 질문들 많이 주셨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끝난 다음에도 이 질문에다 답변하면 그 질문하신 분한테 답변이 가거든요. 네. 자, 오늘 시간이 아무래도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사님부터? 네, 저희가 그 10년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 필드의 어려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가치를 또 올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벤더들이랑 다른 영역까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청윤님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올해 들어서 글로벌 코어 팀도 계속 신설이 됐고 새로운 툴이라든지 이런 방향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PG에 대한 인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실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프로젝트 쫓아다니면서 이사님 쫓아다니면서 고객들의 많은 이런 그 VOS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조금은 이런 고객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덜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해보니까 어떠세요? 힘든데요?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네. 다음에도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 DBMS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 어떠셨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 DBMS 관련된 담당자분들께는 꽤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고민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들 누구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파트너와 함께 이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료라고 하니까 지금 저기 제품 문의 관련된 대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해서 해주셔도 되고 인젠트 쪽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사님이나 또 김채기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내일도 저희 이쯤에 웨비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쯤에 웨비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